자, 2부 시작합니다. 2부는 갤럽 여론조사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가 전국 지표조사, NBS 그 4개 회사가 하는 워낙에 그 여론조사는 정밀하고요.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는 무려 응답률이 30%가 넘었고 그 다음으로 그나마 신뢰하는 게 방식이나 문항 등에 있어서 갤럽을 신뢰할 만해요. 갤럽은 늘 금요일날 나오지 않습니까? 일단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36, 국민의힘 23, 뭐 이런 정도가 있고 국민의힘보다 그 인기가 더 많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인기가 좀 적은 당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무당이죠. 삼신할매가 생각나네요.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6% 여기 보시잖아요. 이게 이걸 하나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당이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3% 더불어민주당이 36이잖아요.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. 뭐냐면 지역별 지지율인데 재밌는 건 보십시다. 서울은 더불어민주당이 35, 국민의힘이 19 요런 정도. 근데 이 기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? 이것도 숫자는 많지 않아요.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지금 막 숫자는 보시기 바랍니다. 서울은 맨 앞에 조사 완료 사례 수 나오잖아요. 서울은 191, 인천, 경기 313명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부산, 울산, 경남은 152명인데 큰 의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기는 해요. 왜냐하면 인구 비율로 맞추거든요. 남성, 여성 비율, 연령대 이렇게 다 맞춘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서울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지인보다 일단은 더블 스코어 정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부산 한번 봅시다.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부울경 있잖아요. 부울경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35, 국민의힘이 27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6%가 확 튀었어요. 6%가. 그러면서 순서가 또 바뀐 거거든요. 이 여론조사 개요가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. 응답률은 14%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튈 만한 요인이 있었잖아요.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측면도 있고 가덕도 공항이 상임위 법사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울경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이기면서 한 6%쯤 갑자기 튀면서 여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.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한 더블 스코어 앞서고 있죠. 그러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찍을래.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정당 지지율 기반에다가 그 앞에 현직 대통령 지지율 기반, 선호하는 정당 기반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아주 미세하게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이런 정도로 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도 쭉 보면은 갤럽도 금요일날 나온 것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상당 부분 여론의 흐름은 국민의 지임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특히나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, 부산에서 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. 그런데 투표를 안 해? 이런 지지율 올라가면 뭐예요? 투표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지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세훈과 한명숙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늘 오세훈이 15% 이상 이겼습니다. 근데 막상 까보니까 1% 좀 넘었죠. 두 사람의 격차가. 오고돈 후보와 서병수 후보의 2014년 그 지방선거 때는 항상 20% 차이가 났어요. 막상 까보니까 1.3%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 투표하라고 독려하면 이겨요. 무조건 이겨요. 그 지방선거 때도 서울의 대부분 지역구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잖아요. 그만큼 서울의 민심은 민주당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오로지 투표의 힘이었고 사전투표 때 좀 더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면 또 투표 동료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아마 이번 투표할 때도 많은 분들 하실 거예요. 조직도 잘 돼 있고 민주당 쪽에서 이게 지금 뭐 후보들 간에 이상한 있잖아요. 초딩인가 뭐 안신가 분들이 1% 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1% 차이가 우리한테 엄청난 차이 있거든요. 실제로 그분이 전 계속 유지할지도 모르겠어요. 자기가 이제는 뭐 정계 개편의 선두에 쓰기 위해서 나는 이제 포기할 수 있다, 포기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.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야당도 여론조사를 나는 걔네들이 오프 레코드로도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 방법이 없어요. 자기네끼리 지금 티키타카도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는 형태를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뭐. 서울에서 민주당 35, 국민의힘 19, 부울경에서 민주당 35, 국민의힘 27 이런 방식이니까 이기는 선거를 내가 투표장에 안 나가서 진다고 생각해봐요. 역사의 죄인 되시는 거예요. 그 투표 안 하실 분들 뭐 마음을 고쳐먹고 사전투표가 있거든요. 사전투표가 있어요. 금요일 토요일 날. 그 사전투표라도 미리 하시기 바라겠고요. 아울러서 이번 그 갤럽 여론조사에 보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 의향 있다 이게 71%고요. 접종 의향 없다가 19%니까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 짐이나 기존에 지금 기레기들이 계속 방역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백신을 맞는 게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독감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요. 독감은 해년마다 맞아왔던 거라서 그 심각성 이런 게 크게 인식됐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런 거고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그런 거 아니에요? 그 우리 의사 아닌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 자체의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기존에 맞아봤던 독감 백신보다 더 부작용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사 부작용. 모든 주사들이 다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부작용이에요. 말 그대로 주사 맞은데 주사 맞은 자국의 발열, 발적, 뭐 부종이 생기고 아픈 거 안 아픈 주사 맞아보신 적 있어요? 어떤 주사 맞아도 다 부종 생기고 발적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전신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다 다른 주사들에도 다 보고가 되는 부작용들이고 특별히 더 주목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부작용들이에요. 근데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 왜 하나 모르겠어요. 예방접종 맞을 의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여론조사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. 의미는 있죠. 왜냐면은 그렇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. 돈 받아. 이해가 팍 간다. 그렇지. 자본주의는 돈은 정지가지.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맞지 말자는 여론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높으면 안 할 거예요.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거를 접종 의향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이거를 71%씩 우리는 나를 욕하세요. 왜냐면은 그 많은 여론조사의 항목들 중에 이것만 가져온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. 뭐냐면 푸나님이 의뢰하셨구나. 고연령층일수록 반드시 접종하겠다가 높아요. 지금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가 71% 나오잖아요. 안 할래가 19%예요. 이건 고맙지. 왜냐하면 돈을 붙이는 거거든요. 다 공짜인데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최대집 우리 맥시멈 하우스가 뭐 어떻게 딱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하는 것은 90%가 찬성을 하잖아요. 이것도 사실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60%가 넘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. 그냥 압도적인 거예요. 왜냐하면 60쪽에 반대쪽에 40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다 등등 빼고 나면 아주 소수로 작용을 할 뿐이야. 그게 100%가 나오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테니까 의미가 없어. 60%만 나와도 무조건 압도적인 거야. 근데 코로나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가 전국민 71%에다가 고령층이 가면 80% 90%가 돼버려요. 그러면 이런 여론들 속에 최대집이나 국민의 짐 같은 데는 여론을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.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. 그러니까 막 백신 방해 행위 대통령님 1호 접종할 의향 없으신가요? 묻다가 이제서야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언제 만나요?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게 보다는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길거리 나가서 메가폰 들고 나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가서 국민 여러분 백신 접종 설솔수범에서 합시다라고 외치는 게 훨씬 도움된다니까.
그러니까 현재 정부를 계속 잘못했다고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. 본인도 알아요. 본인한테 보면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백신 접종 안 맞을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되는 애들이면 국민의 짐이겠습니까? 오죽했으면 국민의 짐이겠어요. 이런 식으로 역사의 역할을 다 하고 사라지는 거죠. 자, 알겠습니다. 여론조사는 뭐 이렇다는 거고 대통령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재미가 없다, 야. 위기가 있어야 뭐 방어 하나 마시러 돼 있지. 자,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.